온타리오주 강역 토론토의 주택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1월 집값보다 9만 달러 오른 130만여 달러로 1년 전보다 28% 뛰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16 지역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3% 뛰며 사상 처음으로 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단독은 150만 달러, 타운하우스도 113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905 지역 단독주택의 거래 가격은 12달 새 33% 올라 170만 달러를 넘었고 모든 주택을 포함한 평균 거래 가격도 135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콘도의 평균 거래 가격도 416 지역은 22% 오른 83만여 달러, 905 지역은 34% 올라 7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년간 지역별 가격 변동을 보면 더럼 지역이 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오렌지빌과 필 지역도 41%대, 6지역은 39%대이며 할튼과 사우스 심코 카운티는 35에서 36%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전년보다 17% 가까이 줄었지만 매물 부족으로 구매자 간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금리가 더 오르는 하반기에는 구매자가 줄면서 집값 오름세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도 한 달 새 거래량이 무려 50% 급증했습니다. 1년 전 동기간보다는 8.1% 낮은 수준이지만 2월의 10년간 평균 거래량 대비 27%나 높은 수준입니다. 밴쿠버 모든 주택의 평균 가격은 131만여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6%, 1년 전 대비 20.7%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이 25% 올라 200만 달러를 넘었고 아파트와 콘도는 80만여 달러로 16% 상승했으며 타운홈도 27% 올라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밴쿠버는 토론토와 달리 지난달 새로 나온 매물은 늘었지만 그럼에도 주택 공급은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함께 경제 제재에 동참한 캐나다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측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수출 허가도 중단했습니다. 또 대전차 무기와 탄약 지원, 방탄복과 헬멧 등 군수 물자 이외에 캐나다 군인 460명을 유럽 중부와 동부 지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1억 달러를 추가 제공해 피난민을 돕고 있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인도적 이민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가 넘는 100만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향후 최대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서방 동맹들이 러시아에 제재 폭탄을 가하는 가운데 이번 침공이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 3명 중 2명은 러시아 침공이 세계 대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맞선 선택지로 러시아를 공격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우려하며 러시아와 나토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어떠한 보장도 없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발대가 우크라이나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2차 회담이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유포한 용의자들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검거 작전에는 캐나다와 미국 등 13개국 수사 당국이 참여했습니다. 국제공조수사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전담팀이 9만 개 이상의 계정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년여간의 수사에서 캐나다 경찰은 8개 주에서 47명을 검거하고 186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선 40대 남성이 아동 음란물 제작과 유통 등 무려 26건의 혐의로 기소되고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30대와 40대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18건의 아동 음란물 소지와 유포 혐의인데 이 중 한 명은 앞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6번째 피의자는 체포된 뒤 사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 한 해에만 아동 음란물 관련해 1,90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아동 학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피해 아동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외 다른 나라에서도 134명의 피해 아동이 구조됐는데 이들 중 다수가 유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해 캐나다인 47명, 유럽에서 100여 명의 피의자가 확인된 가운데 캐나다와 국제수사당국이 조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욱 태권도 관장이 1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 캐나다 대표로 참가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캐나다 전국 품새 챔피언 대회에서 61세에서 64세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고 관장은 다음 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캐나다 대표로 참가해 전 세계 70여 국에서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과 겨루게 됩니다. 공인팔단의 고 관장은 3년 연속 국기원 최고 도장으로 선정되고 엘리자베스 여왕 50주년 골든 주블리 메달을 수상했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캐나다에선 고 관장 이외에 각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30여 명이 참가하는데 85% 이상이 비한인입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전 세계 70개국에서 참가한 선수 2천여 명이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 3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국의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평균 기름값이 1불 60센트인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1불 86센트를 넘어 역사상 가장 높은 2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온타리오주 토론토도 어제보다 7센트 오른 1불 67센트에 이어 내일은 1불 74센트까지 인상되며 알버타주 캘거리는 1불 57센트, 퀘벡주 몬트리올도 1불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45에서 50% 폭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경유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식품 가격 등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웨어러블사 핏빗이 만든 스마트워치가 화상 위험이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핏빗의 스마트워치 아이오닉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에서 7만 6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선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8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이 중 2도 화상 4건, 3도 화상도 2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핏빗에 직접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팔려다 강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는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 또는 크랙슬리스트와 같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다며
피해자와 만나선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뒤 물건이나 현금을 강탈해 도주합니다. 이에 경찰은 물건을 거래할 땐 상대방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조명이 밝으며 CCTV가 있는 곳에서 만나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가고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땐 특히 더 유의하며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서 인근에서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한 경찰은 유사 사건이 코키틀란뿐 아니라 로어 메인랜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2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20세인 잭슨 루는 2021년 11월 1일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넉 달 동안 소셜미디어 채팅이나 데이트 플랫폼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만난 후 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전자 송금하고 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며 13,000여 달러를 훔쳤습니다. 이에 5,000달러 미만 절도 8건과 신용카드 무단 사용권 8건, 절도 미수 등 총 27건의 혐의로 루를 기소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루의 얼굴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